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원래 롭스실러 비이성적 과열을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저 아래에 어떤 구독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블로그 댓글에 질문을 했는데 요런 질문입니다. 요런 질문. 그래서 제목을 S&P 500 실러 P 레이쇼가 여전히 높다더라.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구독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 뭐 유튜브 방송을 봤나 봐요. 뭐 이런 사람이 요렇게 언급을 했다. S&P 500이 역사적 평균값이 17 정도 되는데 지금 뭐 30이 여전히 넘고 있대요. 이 30은 그 뭐 대공황 그리고 닷컴 버블에는 한 약 뭐 한 45 정도 됐을 거고 코로나 버블 때도 30을 넘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30을 넘고 있다더라. 그래서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고견이라 할 것도 없는데 제 의견을 묻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런 유튜브 방송을 일절 안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독자한테도 물론 뭐 제가 보지 말라고 해도 뭐 제 의견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패시브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과세형 계좌에서 패시브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이런 방송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관련 공부를 꼭 할 거면 그런 패시브 투자의 고전이나 읽고 뭐 존 보글 책이나 캔 피셔 책이나 버튼 멜킬 책이나 윌리엄 번스타인 책이나 그런 관련 책을 읽고 차라리 주식 공부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랬죠. 펭귄 클래식의 고전이나 읽고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들이나 읽고 이렇게 주식 시장의 소음에서는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로버트 실러의 이런 충고는 새겨 들을 만은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소개를 할 때 제 의견을 댈 수 있으면 안 보태려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답변을 해보자면 자 1996년 12월에 앨런 그린스팬이 이렇게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한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닷컴 버블 직전까지 3년을 로켓처럼 올라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앨런 그린스팬은 이렇게 자신이 경고한 이후로도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7개월 후에 자기 견해를 바꿔요. 그 미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으로 자신의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사실 이 7개월도 제 생각에는 오래 버틴 걸로 생각해요. 그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매번 FOMC 회의할 때마다 견해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런 페드 의장조차도 이 미국의 페드 의장은 시장 개입에 대해서 연방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페드 의장조차도 향후 이렇게 경제의 방향, 금리의 방향, 주식시장의 방향 같은 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거든요. 이게 뭐 그린스팬이 무능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오늘 당장 1부터 100까지의 조건으로 향후 금리의 향방이나 경제의 향방을 이렇게 예측한다 그래도 내일 당장 그 조건이 전부 다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질문자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한 거는 이렇게 전문가 로버트 실러가 저렇게 아직까지 과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전히 S&P 500 PE 레이쇼가 30이 넘고 있다. 저렇게 전문가가 그것도 이 닷컴 버블과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마친 로버트 실러가 이런 경고를 하니까 무섭겠죠, 그죠? 그래 질문자가 지금 걱정대로 PE 레이쇼가 역사적 고점에 아직 머무르고 있다. 라는 로버트 실러 경고가 걱정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다 팔고 나와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죠? 옛날에 이 책이 어떤 책이었지? 그 골드만삭스의 어떤 임원이 자기 친구가 주식을 갖고 매번 그 걱정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 임원이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매수한 그 주식이 자산이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걱정이 된다면 편히 잠을 잘 때까지 다 팔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걱정할 정도면 지금 뭐 절반의 손실을 겪었다 하더라도 다 팔고 나야 됩니다, 그죠? 저도 선물할 때는 뭐 손실이 크더라도 도저히 시장은 23시간 돌아가니까 뭐 오버나잇 하고 그래가지고 뭐 사흘 잠 못 자고 그러면 손실이 크더라도 뭐 청산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뭐 이 손실은 컸지만 이제 안 쳐다봐도 되니까 그런 걱정 없겠죠, 그죠? 그 이후로는 잠 잘 잡니다. 아무튼 걱정된다면 매도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 아무튼 이렇게 연준 의장도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저런 전문가의 경고를 듣고 걱정이 된다면 다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제 의견인데, 자, 그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마켓 타이밍을 하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그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실러의 경고대로, 자, 요 경고가 여전히 S&P PE 레이쇼가 역사적 고점에서 안 내려오고 있다. 이 경고가 작년 5월에 나왔거든요. 자, 작년 5월에 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이제, 자, 그해 연말 한 3개월 정도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5월쯤에, 저는 이제 주로, 그 당시는 이제 나스닥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11,000까지 떨어졌다가 연말에 16,8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나스닥 100이. 그럼 그 3개월 동안 이 연말 상승 랠리에 또 포모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5월에 이 실러의 경고대로 시장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더라도 연말 상승 랠리에 손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상실감에, 이 포모 상실감에 또 고점에서 다시 시장 진입했겠죠. 만약 했다면 이제 고점에 몰려가지고 지금 또 거의 30% 이상 손실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 몇 달의 마켓 타이밍 기다림도 굉장히 그 사람이 초조하고 지쳐가지고 결국 이 4848을 하게 되는 게 평균적인 인간이거든요. 자, 9개월만 행보해도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400% 이상, 400%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앨런 그린스팬조차도 고작 7개월 만에 자기 견해를 바꾸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버블이라고 막 이렇게 진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이후에도 가격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한다면, 자,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택시장 버블은 2008년까지 마이클 버리가 그 숏을 잡은 이후에도 4년 9개월 상승했어요. 자, 이렇게 버블이라고 진단한 이후에도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시장이 로켓처럼 올라가면 아마 이 전문가들도 내 의견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더 그렇겠죠. 그죠? 더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죠? 이런 전문가들도 자기 의견을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버블이 가격 상승을 일으킨 버블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이제 펀드멘탈에 맞다고 이렇게 경광부회하는 또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 견해들은 이제 로버트 실러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제가 약간 이제 보충을 했습니다. 예, 이 책 원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주식 전문가들도 거의 뭐 견해를 1개월 단위로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자, 로버트 실러는 이 책에서 마켓 타이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충격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혹은 뭐 이렇게 충격적인 경고를 할 때마다 뭐 4848을 하게 된다면, 자, 이 책에 이제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뉴스 헤드라인 432개를 분석한 결과 시장에 충격을 준 그런 뉴스는 몇 개 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요 기간 동안 거래일 중 오직 10%의 날에서만 큰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장의 10%, 뭐 강세장의 10일을 놓치면 수익률 반토막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이런 기사 소개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강세장의 큰 상승장은 보유기간의 약 10%, 보유기간의 10일이 좌우한다 그랬죠. 그 10년 단위의 투자기간에서 강세장 10일을 놓치게 된다면, 매 10년마다 이렇게 베스트 데이 10일을 놓치게 된다면, 요 기간 동안 1930년에서 2020년, 거의 90년 기간 동안, 자, 미국 시장의 누적 수익률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바이 앤 홀드를 했으면 1930년에서 2020년 동안 바이 앤 홀드를 했으면 17,715%의 수익률을 거뒀을 텐데, 매 10년마다 10일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수익률이 28%로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로는
베스트 10위를 놓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요 지금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요 기사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10.66%거든요. 요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그런데 베스트 10데이스를 놓치게 되면 5.65%로 5.05%네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그리고 20일을 놓치게 되면 약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30일 놓치게 되면 이제 손실이에요. 손실. 연평균 수익률로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 평범한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저 10days가 베스트 10days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죠.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buy and hold forever 하라고 투자의 구루들이 항상 이렇게 존 보글이나 버튼 멜킬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팔고 사고 해봤자 수수료 세금 낭비로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 수익률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사고 팔고 하면 전문가들도 못 맞히는 저 베스트 10데이즈를 평범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런 전문가들의 액티브 펀드도 인덱스 펀드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자, 시일로 교수의 이 비이성적 과열에는 마켓 타이밍을 기다리며 10년 넘게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우화처럼 소개한 내용이에요. 일단 정확한 페이지는 못 찾겠는데 대충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무개가 S&P 500 지수가 이제 1000을 돌파했을 때 그 당시는 이게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개는. 그래서 고평가 됐다 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가다가 500으로 뚝 떨어지자 이제 더 떨어질까봐 비이성적 과열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비이성적 이런 침체기도 사람은 공포를 느끼거든요. 절반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자 더 떨어질까봐 또 못 들어가다가 1500을 돌파했으니까 자 1000에도 못 샀는데 1500에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또 너무 고평가되어서 못 들어가다가 이제 10년 후 3000을 넘은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확히 그 내용을 찾으면 이 원고를 교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저렇게 비이성적 과열을 이용해 가지고 마켓 타이밍 하면서 숏을 치거나 마켓 타이밍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롭스 실러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자산의 다각화를 위해서 자산 분배나 그런 투자 자산의 다각화를 위해서 파생 상품 투자도 기꺼이 찬성하거든요. 물론 이 존 보글은 이런 거는 절대 안 되죠. 아무튼 결론은 제가 따로 소개 안 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하기 위해서 그냥 남겨놨는데 5부 이 결론편에 행동을 촉구하며 라고 이제 하며 그 투자 대중들 그리고 투자기관들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권유하는 편에 보면 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질문자의 이제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자면 물론 거의 다 했지만 자 로버트 실러의 그 경고 저 아까 그 유튜브 어떤 기자가 이 경고 그 로버트 실러의 경고를 귀담아 듣되 그것을 마켓 타이밍을 해봐라 라는 경고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 도표는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그죠? 되게 95%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투자 행태를 보입니다. 그죠? 주식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때 조금씩 사다가 고점에서 전재산 몰빵하죠. 그래서 폭락의 저점에서 이제 망연자실 다 포기하고 다 팔고 나옵니다. 도저히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괴로워서 다 팔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갈 때 살까 말까 하다가 조금씩 사다가 다시 또 고점에서 또 전재산 몰빵하고 이런 행태를 반복하니까 10년, 20년, 30년 투자해도 예금 이자도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기사를 보면 티파니하고 브리트니, 사라가 이제 연 3% 적금을 이제 월 200달러씩 이렇게 적금 들다가 브리트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폭락할 때 현금 갖고 있다가 이 적금 들다가 폭락할 때 최저점에서 진입했어요. 그리고 티파니 같은 경우에는 현금 들고 있다가 최고점에서 진입하고 세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월 200달러씩. 세라는 적금 들지 않고. 그래서 41년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최종 자산이 어느 쪽이 가장 크냐 하면 이렇게 폭락을 현금 들고 있다가 폭락의 저점을 잡은 브리터니가 아니에요. 세라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이 저점 매수자 대비 티파니 대비 티파니 대비 얼마를 벌었나?
저점 매수자 대비 브리트니 대비 23만 8천 달러를 벌었고 티파니 대비 약 40만 달러를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펙트 마켓 타이밍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꾸준히 적립 투자를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 기사를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그 질문자에게 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